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머님들하고 상담은 보통은 어머님들의 그 마음 하소연, 울분 이런 게 많으셔서 보통은 이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참 학원에 애가 안 오면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키우면서 이제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고1이 돼서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욕심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는데 고1 통합과학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다른 시험도 봤는데 성적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하는 그 중3 때 눈으로 대충 읽고 기출만 몇 번 해보고 시험을 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아이들 인강 보면서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굉장히 집중도 있게 수행해가는 아이들, 주어진 업무를 이유와 상관없이 빠르게 끝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인강에 적합한 건데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학원비 많이 드니까 인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좀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인강 들으면서도 졸고 뭐 수업 들으면서 졸고 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요.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지가 봐도 한심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주변에서 나를 평가를 낮게 해.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랄을 하는 거지 그때부터.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 냅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학원을 갈래도 그 시키는 걸 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병도 도지고 뭔가 자존감도 막 기스가 나고 해도 안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보면은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자꾸 발현되는 거예요.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 미루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 머릿속이 다 리셋되는 거예요. 여지껏 기싸움을 엄마랑 해서 많이 이겼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게 부모님밖에 없는 애들. 그럼 들어오면 엄마가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학원 갔다 왔잖아. 학원에서 하고 왔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스카 가라 그러면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놀다 오고 멍청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이제 나중에는 모르겠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사탐론 해도 돼. 뭐 수능으로 난 갈 거야. 모의고사만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서 되도 않는 얄팍한 입시안을 짜갖고 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재수학원을 가도 나중에 헛돈만 쓰는 거예요. 보통 한 4천만 원 이상 드는데 얘네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하기 싫은 거죠. 이게 뭐냐면 평소에 꾸준하게 노력했던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이유는 모르더라도 그 강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시키는 걸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야.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아이들이면 본인이 이건 애들이 봐야 돼. 본인이 이런 케이스면 그렇게 된다고. 말도 안 들리고 주변 말도.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저는 다르거든요. 웃긴 건 인간은 다 다른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이 되면 디자인은 다 다른데 다 겉옷을 두껍게 입고 다닙니다. 이게 중학교 학원에서 고등학교 이제 넘어가는 학원들은 강사가 아이들을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삐져나갈 걸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나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학문이. 그러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질문하고 달려드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한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본인이 해보시면 압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됐는데 중학교의 그 학습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숙제 오라고 하면 안 해오고 숙제 안 했다고 안 오고 아침에 늦잠 잤다고 안 오고 이러는 아이들 갖다가 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저는 학원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고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이분들은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안 환경이 안 돼서 무식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지가 안 해서 무식해진 새끼들은요. 저는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면요.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안 해서 그냥 안 해서 무식해진 거는요. 우리가 친구 결혼식장 갔는데 추리닝 입고 오는 새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만 하면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건데도 엄청난 자격지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그냥 지가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공부하라면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막 이지랄 했던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걔네들이 크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무례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는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남한테는 자신의 권리나 예의를 얘기하면서 본인의 대화에는 자기가 쿨하다고 하면서 예의가 없어요. 아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요란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진짜 부자들이신 분이나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혹시 대화해 보셨어요? 이분들 인맥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인맥관계가 요란합니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배운 애들은 알아요. 내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에너지를 써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친구, 나는 너와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그 군세,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뭐 이게 중학교 애들이 보이는 양상하고 비슷하잖아요. 공부는 더럽게 안 하는데 놀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뭉쳐있고 그러면서 또 몰려다녀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가 오니까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간을 보기 시작하고 시험 대비 직전에도 암기사항이 몇 % 이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했니? 이면지를 주고 그 당일날 써서 외우게 시켰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그 종이 놓고 집에서 하던 행동 똑같이 하다 간 거야. 지 엄마한테 골 부릴 때 하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이제 이겨보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춘기에 오면 왜 자기 머리에다 총 쏘면서 남한테 복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니네 인생 그렇게 봤자 조지는 거밖에 더 없어 얘들아. 너네 부모님이니까 발발 뛰지. 니네 뭔가 크게 착각하는데 그게 엄마들한테나 또는 아빠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제 개인적으로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니네가 아직 10대고 학생이고 내가 한 번이라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너한테 얘기를 하고 애거를 하고 복거를 하고 화를 내고 쓴소리도 하고 또 얼러도 보고 좋은 얘기도 하고 구체적인 칭찬도 하지. 니네가 성인이 됐어. 근데도 지금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안 봐 이 새끼들아. 너네를 내가 왜 봐.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어떻게 그게 사람한테 민폐냐고. 근데 장애도 없고 생각만 썩어 있는 새끼들은 지금도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장애가 있고 힘들게 살아온 이런 친구들한테 원래 세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너네들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좀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니네 사춘기 온 거 같으면 입 다물고 다시 공부 시작해. 여기 또 오셔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애들한테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해서 벗어난 이유가 공부 하나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 말밖에 못합니다만 얘네들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공부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재능도 없어서.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게으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미 사회를 경험해봤으니까 공부를 해서 선택복을 많이 갖는 게 당연히 좋다는 걸 아니까 부모님이 부모 인생 깎아가면서 얘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우리 애가 안 됐어. 그래서 푸념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남의 애들 인생에 함부로 그런 식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기 유명 연예인 한 명 있잖아요. 맨날 하는 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 무슨 개뿔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게 인간이라고 얘들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자산을 깎아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학원 갔다 온 게 무슨 공부냐. 보조적으로 한 거지. 갔다 와서 네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네 인생을 빌드업을 제대로 해야 부모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를 20살 넘어서 멋있게 할 수 있지.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싸지르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해 이 새끼들아. 주둥이로만 하지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아픈 사람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 저렇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있으면 돼. 제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제깍 20살이 넘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물론 응원합니다. 무책임하게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